오늘 중요합니다. 이제 설 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후에 이 설 연휴 이후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텐데요. 상당히 좀 많은 데이터들 앞서서 투자 업데이터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장 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영채 전문가 IS의 박수범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밸류업 프로젝트 연초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키워드였죠. 그런데 이 부분을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해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작 이 정부 쪽에서 밸류업 프로젝트 확실하게 윤곽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코스닥까지도 영향을 좀 받게 될 것인지 최원주 전문가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당초 밸류 프로그램은 코스피의 저 PBR주, 저평가주들 위주로 일단 발표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됐지만은 이번에 이제 코스닥 전 상장사로 뭐 확대하겠다는 정부가 일단은 구상입니다. 지금 뭐 아마 이달 중순쯤 같이 좀 발표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기업의 이제 가치도 높여서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 현상을 적극적으로 뭐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일단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세제 혜택도 같이 주겠다, 뭐 검토하겠다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뭐 하면은 코스닥 상위 150개 뭐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제 모든 상장사가 대상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이렇게 뭐 만약에 잘 돼서 유입이 된다면은 뭐 자본시장하고 벤처산업 쪽에서 활성화도 뭐 기대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코스피 코스닥 뭐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 부양 의지가 지금 매우 강한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일단 정부의 발표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몇몇 종목들을 꼭 집어서 본다기보다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반도체 관련 주식, 그다음에 뭐 역시 2차전지 관련 주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선 저 PBR 관련주 가운데서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좀 온도차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밸류업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 PBR 종목군들 이 컨셉은 설 연휴 이후에도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이벤트를 항상 살피고 관찰을 할 때 결국에는 이벤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상승하다가 결국엔 이벤트가 소멸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정부의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시장의 영향력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또 코스닥까지 확대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자 설명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연휴 이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수급적인 이벤트 있죠. 옵션 만기일입니다. 과연 어떻게 또 수급이 펼쳐질 것인지에 따른 전략 박수범 이사님 준비하셨죠? 네네. 자, 오늘 아무래도 옵션 만기이자 또 긴 연휴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폭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가. 그래서 뭐 거의 뭐 정강 후약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을 빠르게 좀 정리하는 포지션보다는 그래도 조금 들고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휴 지나고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라면 저는 계속해서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시장은 계속 상승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간적인 선물적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이 지난 뭐 1월 1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래일수로 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딱 하루만 빼고 13일 동안 연속 지금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분명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대형주들의 움직임들, 특히나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행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이 승천하기 전, 용트림을 좀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옵션 만기일이자 연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 계속 좀 들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업종들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저 PBR, 저퍼, 저 ROE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 또 KBS에서 방영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증시 부양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믿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건데요. 설 연휴 전에 들고 갈까 팔고 갈까에 대한 답은 들고 간다. 그리고 또 포트는 일정 부분 좀 채워놓는 게 유리하다라는 시각이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한 대로 정강 후약이 만들어진다면 오후장에 오히려 좀 쇼핑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에 따른 전략 권했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폴더블 폰. 그동안에는 삼성전자의 독주였다면은 애플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직까지 이 폴더블이라는 기술을 원래는 아이패드에 적용해서 먼저 내놓을 거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 하는데 뚜렷하게 액션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폴더블 폰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85% 이상을 지금 넘고 있어가지고요. 중국 업체들이 이쪽에서 좀 개발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성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거는 삼성전자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애플도 결국엔 스마트폰 전체 시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 현재에서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계속 약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애플도 결국에는 폴더블 폰 쪽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폴더블 기기에 대한 특허는 이미 취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반 작업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보다는 아이폰이죠. 그다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이패드에 먼저 적용할 가능성은 먼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배터리 적용 등 디자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올해와 내년 출시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빨라야 2026년 정도를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생태계가 결국에는 시장이 확장이 되면은 우리나라 폴더블 부품 업체들 괜찮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을 먼저 제품들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내장 힌지 업체인 파이넴텍, 그다음에 외장 힌지 KH바텍, 그다음에 특수보호 필름, 세경하이테크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코스닥 전체적으로 주가가 안 좋았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많이 조정받고 내려와 있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하려다가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좀 내려와 있고, 세경하이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경하이테크는 부상증자 건이 있어가지고 좀 주가가 유지가 됐는데 한번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된 모멘텀, 애플의 합류로 인해서 관련된 부품주들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LG생활건강을 보면은 이 황제의 몰락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안 좋습니다. 한때는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던 대표적인 황제주였는데 지금 LG생활건강은 30만 원대에서도 겨우겨우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저효과와 올해 실적 전환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질 거라고 박수호 이사님은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OEM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죠. 뭐, CNC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뭐, 코스메카, 뭐, 잉글우드 랩, 뭐, 이런 회사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부분들은 그만큼 뭐, 일본 시장 쪽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들의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도 엄청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OEM 관련 회사들의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냥 YOY 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는 나오질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겠지만 주가 상승 탄력에 더 크게 움직여줄 만한 뭐 어떤 아웃퍼폼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했던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오히려 지금 LG생활과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지금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이랑 일본 시장이랑 그리고 유럽 시장을 철저하게 마케팅 비용을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좀 보게 되면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좀 인수한 이제 더마 화장품 쪽에 보게 되면 더마 화장품 쪽에 보게 되면 이제 전문 기업 이제 코스알엑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스알엑스라는 회사도 올해 5월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실적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알엑스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연 60%씩 성장했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90% 성장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기업들을 인수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의 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변화를 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또 미국의 이제 클린 화장품 브랜드 이제 뭐 타타하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타타하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도 아모레퍼시픽에서 2022년도에 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지금 보면 뭐 미국의 더 에이본이라든가 피지오겔이라든가 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아시아 북미 사업권을 좀 확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또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외에도 지금 많은 회사들을 좀 인수하면서 지금 약 6천억 정도 돈을 썼습니다. LG생활건강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디 브랜드들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아예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마케팅을 확실하게 크게 열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분명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거고요. 주가에 대한 변화 또한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을 가져가야 될 때다. 오히려 OE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작년만큼의 아주 큰 퍼포먼스를 더블로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화장품은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그동안에는 이 대표적인 브랜드 뭐 후라든지 설화수 이런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인수 이것이 성과를 거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 추천주 들어볼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제주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업체고요. 지금 AI 시장 개화에 따른 신규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가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저전력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뭐 38,500원까지 1월 25일 날 갔다가 조정받고 내려와 있는데 일단은 지지선은 좀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가지고 일단 매수 갖고 나왔고요. 매수가는 26,500원에서 27,500원 사이 밴드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주 반도체를 가져오셨어요.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은,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그런 종목이죠. 21선 지지는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지금 접근 가능하다 의견 나왔습니다. 제주 반도체 알아봤고요.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좀 전에 뭐 화장품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들고 나왔고요. LG 생활건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마케팅을 엄청나게 지금 올인하겠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 실적과 연결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또 최근 또 저 PBR, 저 ROE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상 이제 1배 수준이고, ROE가 지금 현재 6.5%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36배 정도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일본 시장과 북미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사가 인수한, 인디밴드 회사들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적인 조정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좀 기술적으로 좀 변동폭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연기금과 기관이 확실하게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기관의 매수 랠리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참고하시고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 1차적으로 지금 38만 원까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하고 손절가는 30만 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제주 반도체 그리고 LG 생활건강까지 살펴봤습니다.